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4년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인력 KBS 보너스. 그러시군요. 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KBS에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논란이 없도록 FM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고 사장께서도 FM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환경 다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전한 UHD 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8월 말에 방통위에 지상파 UHD 본방송 시기 연기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재검토 이유는 뭐고 그 재검토를 실제로 요구하신 건지요? 제가 재검토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UHD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을 내년 2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UHD의 시스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표준 방식도 ATSC 3.0을 우리가 한국이 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지금 모니터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대부분 유럽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도 미국식 방식을 생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사실상 UHD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부분에 제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년 2월에 방송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상 이걸 수신해야 될 수신 가구들이 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밝힌 거지, 제가 계획을 취소해 달라든가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KBS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재 UHD 도입에 있어서 가장 이견차가 큰 부분이 수상기 안테나 내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방송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들은 공시청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2월에 방송이 시작되더라도 시청을 할 수 없는 거죠. UHD TV에 수상기를 별도로 장착하는 등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UHD가 지금 HD의 수신율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안테나가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안테나처럼 뭘 안테나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필름 하나만 수신기에 내장을 해도 얼마든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사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계 자체를 좀 변형해야 되는 애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청 안테나조차도 지금 사실상 유료 방송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공청 안테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UHD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공청 안테나 하는데 또 정부가 투입을 하든 어디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유료 방송에서 그걸 그렇게 호락호락 수락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상기의 내장이 제일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이거 실험을 거쳐서 방통위에 그 결과까지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영업 적자가 513억 원이나 되는데 경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UHD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UHD뿐만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UHD 지상파 방송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관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비우 회장이 저하고 잠깐 만났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다. 한국에서 이게 성공되는지 여부에 자기네들도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본관과 자료동, 연구동이 내년이면 지은 지 40년이나 되죠? 노후화가 극심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는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신사옥을 건립해서 미래 방송을 대비하고 있는데 유독 KBS만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안전을 걱정하면서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또 지상파 UHD를 위한 시설 보강이나 추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옛날 국회의원회가로 쓰던 연구도이라는 건물에 대한 증축 계획을 지금 사실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로도 저희가 영도보부청으로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지금 내부 진행 중이고요. 근데 물론 재원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UHD 방송 시설을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송왕의 IT하고 UHD 모바일 중심의 스튜디오가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증축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천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KBS 인천방송 총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신료 납부가 3번째로 많고 6개 광역시 가운데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또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한국방송공사의 인천방송 총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KBS 수신료 수입이 모두 6,257억 원이더군요. 이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도가 19.8%인 1,2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170억 원으로 18.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3번째로 수신료를 많이 내고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지역, 바로 인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분은 더 주시겠죠? 네. 예. 인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2만 명입니다.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서 5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이달 말이면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KBS에 납부한 수신료가 516억 9,200만 원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KBS는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등 9개 초원국이 있고요.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청주, 강릉, 원주 등 9개 지역국이 있어서 지역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 상황을 보면요. 지난 2010년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기도민의 79.3%, 인천시민의 79.8%가 경인 지역만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등 지역 소식을 전담하는 방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때. 예, 추가 질의 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민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들께서 답변이 잘 안 들린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하고 고대영 사장님께서 대화하는 내용 들었는데 방송이라는 것이 내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한테 약속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한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부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함께 하면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은 하면서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디까지나 KBS의 입장은 방송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사장께서 내부적으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모든 방송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송사의 수익원이 뭡니까? 방송사 저희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가 있고 수신료가 있고 광고가 있고 콘텐츠 판매 등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신료하고 광고 수입하고 콘텐츠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광고 수입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에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KBS는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광고 시장이라고 봤을 적에 지상파 3사하고 종편 4사, 보도 전문 채널 2개,
소위 광고 시장을 나눠 먹는 방송사가 7개, 8개, 9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의 규모로 봐서 저는 종편제도가 도입될 적에 KBS, MBC, SBS 3사가 나눠서 성실한 방송하기에도 부족한 시장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 시장에다가 이렇게 많은 방송 사업자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방송의 건전한 발전, 글로벌 콘텐츠 미디어 산업자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변호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규모로 봐서 너무 많은 방송 사업자가 허가된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도 변호님 의견에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너무 방송 사업자가 많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많은 방송사가 이런 문제를 파도하기 위해서 중간 광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라는 것은 종편이 가지고 있는 중간 광고 비대칭 규제 때문에 우리도 중간 광고 해야겠고 종편하고 한판 겨루게 해달라. 이것밖에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광고가 한다고 해서 지상파가 중간 광고가 한다고 해서 광고 시장 자체의 볼륨은 크게 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상파에서 지금 중간 광고를 요청하고 허용을 요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종편도 하나의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과도 경쟁하겠다. 이거 글 넘어가도 뽑아내야겠다. 광고 효과에 있어서 모바일보다 떨어질 경우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경우 광고 시장은 지상파 광고 시장 죽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종편뿐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광고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광고 효과를 좀 키우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KBS는 지금 중간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중간 광고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말 예능 프로인 해피 선데이 이것이 8월 7일 이전에는 통편성이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이후에는 분리편성하고 있죠. 예, 분리편성에서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상 타이틀은 똑같지만 내용을 잘 아시면 예. 앞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뒤에는 네, 물론 1박 2일하고 완전히 프로그램의 내용은 좀 자체가 다른데 다른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데 예. 사실상 그 이전에는 통편성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통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리고 이전에 SBS하고 MBC는 이와 같이 분리편성에 의한 중간 광고를 일찍부터 시작했죠. 금년 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최소한도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른 것은 그동안 통편성하던 것을 분리편성 해가지고 중간에 광고를 넣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겠죠. 더군다나 중간에 광고가 다른 프로그램의 광고처럼 긴 광고가 안 들어가고 딱 1분짜리 광고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 중간 광고 효과를. 1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방통위에서도 이 정도는 편성권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 저희가 중간 광고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종편처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중간 광고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간 광고를 하겠죠,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현재는 허용 안 되는 겁니다. 허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렇죠? 되는데 분리편성이라는 형태를 해갖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한정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김시원 국장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과의 녹취록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문제가, 방송법 4조 2항에 의한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양측의 김시곤 국장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요청인지 압력인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적절하지 않는데 최소한도 KBS 사장의 입장에서 KBS 보도국장이 보도본부장한테 대한 외부의 간섭은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줄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장한테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국장 출신입니다. 저도 예.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걸 전 방송법상 간섭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죠. KBS나 KBS나 보도국장이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것하고 외부에서 그런 연락을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정도라면은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 전화라면은 KBS는 계속 누구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 예. 누구도 KBS의 보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보도국장. 자, 그러니까 KBS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한 정도는 얼마든지 KBS한테 해도 좋다. 뭐 그 정도를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사안을 다 전후좌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은 파악도 안 하고 있고 또 직무 관계 아닙니까? 네, 변재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재검토를 실제로 요구하신 건지요? 제가 재검토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UHD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을 내년 2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UHD의 시스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표준 방식도 ATSC 3.0을 우리가 한국이 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지금 모니터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대부분 유럽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도 미국식 방식을 생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상파 방송 3사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사실상 UHD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공청한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UHD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공청 안테나 하는데 또 정부가 투입을 하든 어디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유료 방송에서 그걸 그렇게 호락호락 수락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상기의 내장이 제일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이거 실험을 거쳐서 방통위에 그 결과까지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올해 1분기 영업 적자가 513억 원이나 되는데 경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UHD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UHD뿐만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UHD 지상파 방송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4년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1년 KBS 보너스. 그러시군요. 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KBS에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논란이 없도록 FM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고 사장께서도 FM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환경 다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전한 UHD 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8월 말에 방통위에 지상파 UHD 본방송 시기 연기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재검토 이유는 뭐고 2월에 방송이 시작되더라도 시청을 할 수 없는 거죠. UHD TV에 수상기를 별도로 장착하는 등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UHD가 지금 HD의 수신율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안테나가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안테나처럼 뭘 안테나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필름 하나만 수신기에 내장을 해도 얼마든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사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계 자체를 좀 변형해야 되는 애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공청 안테나조차도 지금 사실상 유료 방송들이 확보되어 있냐는 부분에 제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년 2월에 방송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상 이걸 수신해야 될 수신 가구들이 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밝힌 거지, 제가 계획을 취소해 달라든가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KBS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재 UHD 도입에 있어서 가장 이견차가 큰 부분이 수상기 안테나 내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방송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들은 공시청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되면